9월 10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2000년제 인버스 ETF가 상승, 그리고 많은 2000년제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2000년제 인버스 ETF가 1차 전투를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좀 주요 포인트겠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600만 명, 에코프로는 3사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꺾여버리게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공매도에 결국 증권사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제 인버스 ETF라는 이런 괴물 같은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자유시장이라는 게 정말 잔인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배틀 아저씨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사실은 뭐 부담스러웠죠. 네, 부담스러운 시장에서 다행히 환율이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뭐 환율을 어느 정도 커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안화랑 엔화에 대한 방어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일본 은행에서 긴축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가 보여졌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외국 투자들은 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환율,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현금의 가치는, 우리나라 현금의 가치는 진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네, 정말 힘이 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외국 투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한 달 내내 있는 이 선물 매도세 3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물량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선물에 하방 배팅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 선물을 이겨낼 만한 내부적인 강력한 뭔가 정책이라든가 뭐 어떠한 업종들의, 우리나라도 뭐 테슬라처럼 10%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진 않죠, 종목들 간에. 그래서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부양시키려면은 그냥 중국처럼 해야 돼요. 네, 법인세 당장 인하시키고, 요거 대주주, 네, 이런 요건들 완화시키고, 네, 그런 좀 기업 정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요 내용들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지표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고, 전일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고, 주간 증시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단타만 쳐야 된다. 네, 유튜브 영상 보시면 계속 제가 틱으로 단타 치는 영상이 있는데,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타만 쳐야 된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많이 남았어요. 내년 뭐 5개월, 5월, 뭐 늦으면 6월 달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증시가 6개월 전 선반영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아직 한 4, 5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은 인버스 ETF가 전체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하락폭이 어마무시하게 컸죠. 네, 에코프로가 우리 5%대, 주간 단위로 거의 30%대 하락이 월간 단위로 30%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LMF는 왜 올랐냐? 원래 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제가 LMF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월체 안 올라서, 네, 떨어질 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테마주만 보는데 요즘 증시 1위 2테마주가 아니고 1위 5테마주입니다. 하루에 5개씩 테마주가 올라가요. 최근에는 비만을 까고 가죠. 비만 치료제 까고 가고, 로봇 테마주들, 그리고 뭐 HBM 반도체 관련 테마주도, 한동훈 정치 테마주도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정부 정책 관련 테마주도 하나 엮인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또 이 인공지능 뭐 관련된 제약바이오종들이 콜라보가 되면서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고, 1위 5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변덕 심한 날이 매일매일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라. 최대한 언제까지?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올 때까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9월달 증시가 안 좋아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9월달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피해가자고 하고 있는 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장 자체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소나기 내리는데 계속 나가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좀 쉬는 타이밍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표 자체가 네 부담스럽죠. 전체적으로 오늘도 비중까지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역시나 오늘 2,000원대 종목들의 하락폭 그리고 대장주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0원지 그리고 그 로봇 관련 테마주들 루닛 네 인공지능 관련 헬스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인데 이게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HM 이런 테마주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좀 세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면서 AI가 제약바이오에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고 오늘 HPSP 네 반도체 테마주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에코프로랑 이제 삼성전자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주도주들이 이제 다른 테마로 좀 수급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테마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70조 원 가지고 그 2,400개를 계속 굴리고 있는 겁니다. 70조 원 가지고 2,400개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덩어리는 안 떨어져요. 덩어리가 갑자기 막 떨어진다든가 고객의 탁급이 급나간다든가 신용이 급나간다 막 1, 2종 급나간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70조 원으로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팔고 네, 저 종목 팔고 이 종목 사고 그 똑같은 이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저 마지노선이 아마 70조 원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의 이런 변동성을 잘 체크를 좀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짧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공매도 잔액이 뭐 정말 2,000원 정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답이 없어요.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가 힘들죠. 주식시장이란 게. 네, 주식시장이란 게 정말 하나의 행동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이거는 뭐 금감원이라든가 뭐 금융위에다가 단체적으로 진짜 한 만 명 몰려가가지고 시위하고 뉴스 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 오늘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높았다. 이렇게 체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관련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네요. 네,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노을, 트시스, 태양금속, 오파스넷, 아이크래프트, 부방, 네, 태평양물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주로. 그리고 시간에서는 지금 현대차 파업 이슈가 있죠. 기아랑 이제 뭐 철도 노조는 파업하기로 결정했고 현대차가 파업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파업 리스크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현대차는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정도의 그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그 전까지는 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못 벌면은 월급 적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란 게 월급이란 게 특히 한번 물가가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시급 올려버리면은 부담스러워 내릴 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 시급에 맞춰서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 임금 이런 것들은 뭐 산업이라든가 현재 경제 상황, 뭐 금리 상황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았다. 네, 오늘도 쉽지 않았는데 뭐 단타는 나쁘지 않았고 내일도 단타 좋은 종목들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먹고 나오면서 좀 순환기가 지나가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